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68세 할머니는 80만 원어치 고기를 샀습니다. 3개월째 반복되는 의문이 구매해 정육점 사장 강석은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석의 정육점은 지역에서 소문난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구매 패턴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엔 누가 선물용을 사고 주말엔 누가 가족 모임용을 사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작은 변화도 눈치챘습니다. 누가 경조사가 있는지, 누가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는지, 그런 그에게도 3개월 전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50대 중반의 여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특별할 것 없는 손님이라 여겼습니다. 대가족이거나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주문을 듣는 순간 강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우 1등급 10kg, 삼겹살 15kg. 가격은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일주일에 소비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대가족이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걸까요? 강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3주째, 4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 오전 10시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빳빳한 새 지폐로 정확히 세어서 건넸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계산이 끝나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만 남긴 채 바로 나갔습니다. 50대 여성이 무거운 고기 상자들을 들고 따라 나가는 모습이 매번 반복됐습니다. 강석은 궁금했지만 손님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좋은 손님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에 320만 원, 3개월이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할머니의 차림새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다른 운동화, 손에 든 가방도 여러 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하거나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주 80만 원을 현금으로 쓴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강석은 직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두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요? 직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50대 여성이 차를 가져온 적이 없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고기를 어떻게 운반하는 걸까요? 택시를 타는 걸까? 아니면 가까운 곳에 사는 걸까요? 상자만 해도 3개는 됐고 무게는 좋게 25kg은 넘었습니다. 12주째 되던 월요일 강석은 창밖으로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와 50대 여성은 정육점에서 200m쯤 떨어진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를 세워둔 곳도 택시를 잡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걸어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강석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3주째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들어온 겁니다. 강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13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50대 여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 1등급 10kg, 삼겹살 15kg. 강석은 신속하게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저 무거운 걸 들고 갈 수 있을까? 나이 드신 분이 25kg이 넘는 상자를 나르는 건 위험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할머니가 상자를 들려는 순간 강석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들고 가시긴 힘드시겠어요.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이미 상자들을 들어 올린 뒤였습니다. 어디로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적었습니다. 강석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작게 남기고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강석은 상자들을 차에 싣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니 시 외곽이었습니다. 정육점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와 50대 여성은 그동안 이 무거운 짐을 들고 20분을 걸어간 건가요? 강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번화한 시내를 벗어나자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듯 빈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도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강석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건물 입구에는 작은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 보육원. 강석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선생님, 할머니 왔대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5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편찮으시니 조용히 해야 한다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강석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닥 장판도 낡아서 끝이 말려 있었습니다. 한 방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50대 여성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정육점에 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힘없는 눈빛. 분명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강석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여성이 이곳의 원장이었고 할머니는 이 보육원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원장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걱정 마세요. 원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석은 조용히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엔 낡은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는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듯 그을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엔 오래된 TV 하나,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강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2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할머니는 매주 80만 원을 들여 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다 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강석은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몇 개, 시든 채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25명을 먹인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복도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감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낡은 인형 몇 개와 색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반쯤 부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강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보육원인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인가 보육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혼자 운영하는 곳인데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실종됐거나 학대를 피해 도망쳐 나왔거나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강석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이곳을 돕고 계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5살이던 손주가 홀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으니까요. 결국 손주는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찾아가 손주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따뜻하게 지내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할머니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보육원 시설은 낡았고 선생님들은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결국 18살이 되자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손주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20살이 되어서 손주는 할머니 곁을 떠나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거요. 자신이 힘이 없어 손주에게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3년 전 우연히 이 햇살 보육원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장을 보다가 돈이 모자라 몇 가지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계산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장은 보육원을 운영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늘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손주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조금씩 보육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쌀을 사다 주고 김치를 담가다 주고 아이들 옷을 사다 주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원장은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손주를 봤습니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따뜻한 밥 한 끼, 포근한 이불 하나가 간절한 아이들. 그러던 중 5개월 전 할머니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간 살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새 아파트를 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큰 아파트가 무슨 소용인가요? 할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매주 월요일의 고기 구매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을 주고 싶었습니다. 라면과 김치로만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한우와 삼겹살을 사다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강석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억이면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강석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우실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한다고요. 강석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주 80만 원이면 한 달에 320만 원, 1년이면 약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할머니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5억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었습니다. 원장이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원장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할머니께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강석은 원장의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나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자원봉사자가 가끔 오긴 했지만 매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원장은 혼자서 2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 아이들 숙제 봐주기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부족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심했습니다.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후원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 공식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 보육원을 시작했지만 운영은 늘 적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난 건 원장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쌀을 사다 줬을 때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신경 써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꾸준히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원장도 할머니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부터 매주 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할머니께 부담드리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된다고요. 원장은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주 고기를 먹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장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주 전부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했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분명 병원에 가봐야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돌보나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바빴습니다. 원장은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도 정육점에 가려고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연락해 혼자 가시게 됐습니다. 강석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의 헌신, 원장의 희생, 아이들의 상황. 이 모든 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자신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강석은 정육점으로 돌아온 뒤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육원의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5명의 아이들, 아픈 원장, 헌신하는 할머니.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석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내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요. 다음 날 강석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햇살 보육원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강석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보육원에 고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자고요. 직원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한 직원은 자신도 과일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아는 쌀가게 사장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강석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깃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라고요. 하지만 강석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다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 햇살 보육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매주 제철 채소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은 일주일에 2번 생선을 배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은 김치와 밑반찬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햇살 보육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강석은 보육원 후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계좌 번호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틀째엔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흘째엔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석은 할머니와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저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뒤 상황은 더욱 빠르게 변했습니다. TV 뉴스에도 소개됐습니다. 할머니의 헌신, 원장의 노력, 아이들의 상황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후원금은 일주일 만에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주째엔 8천만 원이 됐습니다. 3주째엔 드디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햇살 보육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식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방수 공사, 도배와 장판. 시청은 긴급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복지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기업 몇 곳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도 쏟아졌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보육원을 도울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원장은 이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원장은 드디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으로 인한 빈혈과 신경성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원장은 걱정했습니다. 보육원을 비울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보육원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원장은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 첫날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원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던 날들, 매일 불안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감, 그 모든 게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의 예산과 후원금으로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지붕을 새로 올렸습니다. 비가 새던 천장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보일러도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벽지와 장판도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깨진 유리창도 모두 수리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사 현장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부엌도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큰 냉장고 2대가 들어왔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새 걸로 교체됐습니다. 식기세척기까지 설치됐습니다. 식탁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5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식탁에 앉아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이들 방도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침대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불과 베개도 푹신한 새 것이었습니다. 옷장도 각자 하나씩 생겼습니다. 책상도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책꽂이엔 새 책들이 가득 꽂혔습니다.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역사책, 기부자들이 보내준 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보육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건물이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웃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와서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주말엔 함께 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진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석도 매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약속대로 고기를 배달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석을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강석은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강석은 계속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뒤 원장이 퇴원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손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의 변화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운영하던 그곳이 맞나요? 모든 게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원장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정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햇살 보육원이 정식인가 보육시설로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은 공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매달 적자였고 사회적 신뢰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식 인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운영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 한 명당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식비, 교육비, 의료비 모두 보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망설임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학습 지도 선생님을 보내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뒤처진 아이들을 따로 지도해줬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몇몇 아이들도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했습니다. 과외처럼 1대1로 공부를 봐줬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들도 점차 변했습니다. 웃음이 늘었고 악몽도 줄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해 아이들을 검진했습니다. 영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경이 필요한 아이들도 새 안경을 맞췄습니다. 예방접종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지역 복지재단과 기업들의 후원도 계속됐습니다. 한 IT 기업은 컴퓨터 10대를 기증했습니다.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출판사는 매달 새 책을 보내줬습니다. 한 의류 브랜드는 사계절 옷을 지원했습니다. 한 식품회사는 간식거리를 정기 배송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강석이 봤을 때 아이들은 어두웠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웃는 모습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웃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꿈도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사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석이 무료로 제공했고 다른 후원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리웠으니까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오면 모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햇살 보육원은 이제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다른 미인가 보육시설들도 햇살 보육원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시청은 다른 시설들도 정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작한 변화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강석,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도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감사 편지도 낭독했습니다. 한 아이가 무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요.
강석 아저씨 덕분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요. 모든 분들 덕분에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요. 할머니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석도 울컥했습니다. 원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25명의 아이들 인생을 바꿨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할머니는 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쓴 것 같다고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냐고요. 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자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석은 정육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햇살 보육원뿐 아니라 다른 어려운 곳들도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장사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나눔은 계속하자고요. 오히려 이런 선한 영향력 덕분에 단골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가게를 응원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1년 뒤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햇살 보육원의 변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68세 할머니의 작은 결심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5억 중 대부분을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매주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도 아이들을 손주처럼 아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손주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보육원 마당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웃음소리, 밝은 표정.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강석이 도와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작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라고,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따뜻한 겨울 햇살이 보육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